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여행작가 초대석으로 인사드립니다. 또 제가 채널 이름을 트래블렉스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여행작가 TV 시절에 함께했던 우리 박태시 작가님, 그리고 여행작가 초대석에 나와주셨던 우리 현길이 형까지 해서 오랜만에 여행작가 초대석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와. 그래서 김현길 작가님을 초대한 이유는 여기 앞에도 있지만 김현길 작가님께서 내가 다시 제주였으면 좋겠어 라는 그림 에세이, 드로잉 에세이 책을 내셨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지금 초대해 드렸습니다. 먼저 책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제주도는 이제 너무나 많이들 가셔가지고 꼭 여행 작가가 아니더라도 제주도 전문가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뭐 되게 자극적인 관광지를 더 소개하는 책보다는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작은 마을 여행을 좀 깊이 하는 그 새로운 시선으로 제주도를 보고 싶어가지고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았고, 마을 이야기가 좀 심심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그림 여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의 여행의 어떤 시선들을 그림으로 담는 작업으로 또 여행을 채우니까 여행이 되게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그림 기록들을 모아서 이 책 한 권에 수백 장의 크고 작은 그림들이 들어있는데, 제가 실제로 제주도의 마을들을 걷고 그리면서 기록한 결과들을 모아서 네가 다시 제주였으면 좋겠어 라는 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절찬 판매 중 지금 2세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2세에 나왔습니다. 네, 제 책은 아직 1세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그 드로잉 에세이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뭐 화면에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큰 그림들은 다른 책들도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특징이 되게 이렇게 자잘한 작은 컷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작게 들어간 컷들이 엄청 많은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작게 들어갔다고 해서 뭐 대충 그린 게 아니고 엄청 정성스럽게 디테일이 다 살아있게 다 그려놓은 것들을 작게 그냥 이미지만 축소해서 집어넣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실 때 굉장히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의 정서만 전달하면 좀 심심할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 책이 이제 느린 여행, 머무는 여행을 하는 지침서 같은 역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약간 여행서와 정보서의 중간 정도 포지션으로 실제로 이 마을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안내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간들을 실기 시작했는데요. 사진 대신 그림으로 해야겠다는 컨셉을 잡고 참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는 위기도 많았습니다. 좋은 공간이 너무 많고 이걸 하나하나 그리는 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책 한 60% 작업하고 나서는 아, 내가 잘못된 도전을 시작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솔직히 작가로 보면 이게 조금 무리수예요. 무리수. 이게 사진으로 들어가는 거면 그냥 넣으면 되는데 사진이야 이거 뭐 다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한 장만 찍으면 되니까요. 사진도 이걸 눕기를 따고 하는 게 또 되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그리려고 하니까 좀 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 네. 가게분들이나 동네분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실제로 기재된 몇 점포 같은 경우에는 제 그림을 원하셔가지고 제가 선물로 드리거나 실제로 그림을 사가신 분도 계시고, 그게 이제 가게 안에 비치가 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봐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빌딩이 아니라 이렇게 독채 건물에 상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기도 좋고 책 안에 모였을 때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건물들이 또 디자인이나 각자의 특색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나면 의미 있는 자료같이 남겨질 것 같아요. 제주도도 지금 시시각각 풍경이 변하고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제주를 그림으로 기록하는 거에 대한 좀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하나하나 그리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 그래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너무 다행인데, 이게 2세가 되면서 그 와중에 또 폐업을 하거나 그쵸. 장소를 옮긴 곳이 또 몇 군데 생겨가지고 2세 때는 또 그걸 새로 그려서 또 반영하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여행책의 가장 큰 어려움이 책을 내놓은 다음에 가게가 없어지거나 허다하죠. 네, 그런 진짜 경우가 허다하죠. 많아서 작은 가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림들이 들어갔는데 한 몇 개 정도의 그림이 들어가 있나요?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300~4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그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정도 걸린 작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책을 써야겠다라고 그제서야 그림을 막 채우기 시작했으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네. 그렇게 작업된 책이 아니라 원래는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4년 정도 즐겁게 제주도를 틈만 나면 가서 기록하고 그리고 하는 것을 즐겨 하다 보니까 내용의 한 70% 정도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채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책 마무리하는 한 1년 사이에 부족한 원고와 그림들, 가게들 그림들 이런 네. 것들은 후작업으로 그린 게 많아서 나머지 한 30% 정도는 최근 1년 사이에 채워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 합치면 또 한 4, 5년 정도 된다. 예, 2016년에 드로잉 제주란 책을 먼저 네, 펴냈었고 그 뒤로 계속 그려진 그림들을 다 모아서 이번에 책으로 냈기 때문에 횟수로 따지면 거의 만 5년 정도 작업한 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가성비 좋은 책은 아니죠. 자연스럽게 좋아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책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여행 드로잉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혹시 좀 책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행 드로잉 에세이 같은 책을 내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대부분 명소를 많이 그리시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에 대한 자기의 감상이나 경험이나 생각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작업을 했었고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책을 몇 권 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똑같은 풍경이더라도 저만의 시선을 담고 싶고 남들이 봐주지 않는 대상을 책에 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책을 하면서는 그 유명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풍경이더라도 내 경험이나 생각이 미치는 범위 안에 내가 좋은 것들을 다 골라서 책을 작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이런 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뭐 파리에 가면 에펠탑 그리고 막 로마 가면 콜로세움 꼭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의 범위 안에서 정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주제를 잘 찾아서 그림책을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구성이 앞에는 이렇게 마을 이야기,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가이드북에서 흔히 보듯이 주변에 갈 수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마을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굉장히 큰 대형 매장이라든지 큰 카페는 되도록 싫지 않고 네. 제가 이제 마을 안에서 계속 머무는 여행을 하는 것을 좀 추구를 하기 때문에 골목 안이라든지 원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공간들 위주로 설명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마을이 있나요? 너무 많은데 가장 대중적이고 한 달 살이 하기에 좋은 마을은 서귀포랑 이제 제주시 쪽 두 군데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서귀포 쪽에는 보목동이라고 시내에서 버스 타고 한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그 동지역의 약간 외곽 동네인데 도시도 아닌 것이 시골도 아닌 것이 그리고 이제 앞에는 항구도 있고 그 앞에 섭섬이라는 부속섬도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볼 것도 많은데 치안도 나쁘지 않고 은행도 있고 대중적인 왔다 갔다 하기도 교통도 편한 그런 동네라서 보목동을 좀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 도시랑 외지랑 그 약간 경계선 정도에 있는 거네요. 네. 제가 한마디 거들면은 그 보목포구가 요즘에 스킨스쿠버의 성지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보목포구 앞에 가면은 그 산소통이 딱 깔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체험 다이빙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자격증 있으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해외 가서 다이빙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주로 많이 몰리는데 보목포구가 미친 듯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킨스쿠버 체험 다이빙을 거기서 하고 제 책에도 소개했습니다. 네. 여기서 네 책을 네 책을 두 번째. 두 번째는 조천리랑 함덕리 쪽인데 거기는 유명하죠. 예, 조천리는 원래 이제 지금 제주항이 있기 전에 조선시대 때 육지와 제주도를 잇는 관문이어가지고 옛날부터 좀 큰 마을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한약방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큰 약국도 있고 살기 편하면서도 제주 시내권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시골 마을 느낌이 남아있는 동네여서 여기도 교통도 편하고 하나로마트도 근처에 있어가지고 장 보기도 쉽고 여자분 혼자서 한 달 살기 하기도 좋고요. 바로 붙어있는 함덕리 같은 경우에도 함덕 서호봉 해변이라든지 또 볼거리도 많기 때문에 조천리와 함덕리가 있는 조천읍 지역도 생각보다 한 달 살기 굉장히 편한 대중적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관광지야 주차장도 넓고 누구나 다 갈 수 있지만 마을은 어쨌든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갈 때 혹시 뭐 주의해야 될 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식으로 여행을 하는 게 그 마을을 좀 잘 둘러볼 수 있는지 그런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지가 아니라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나 마당이나 이런 주거 공간을 침입하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예의 바르게 여행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을 또 예의 없이 그렇게 손님들이 온다고 생각하면 싫잖아요. 누군가의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즐거움과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예의 바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마을 여행을 할 때에는 그 사상 유적이 마을에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북촌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안에 그 학살터가 같이 있어요. 아픔을 안고 사는 그런 마을인데 사상 순례를 하시는 분들이 방문하는 코스처럼 되어 있는데 시끄럽게 떠든다거나 이제 거기 뭐 그러시는 분은 없겠지만 거기서 막 음식이나 술을 드신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신뢰가 되니까 보통 네. 만약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잘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네, 있을 것 있죠.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마을 안에 그렇게 뭔가가 있다는 생각은 제주 분들이 아니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마을에서 머무는 여행은 원래 사시던 분들이랑 어떻게 더 친밀하게 지내는 거에 따라서 그 마음으로 얻어가는 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마을 풍경을 이렇게 오래 머물면서 그리고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시던 할머니께서 뭐 하고 있냐, 당근 여기 밭에 있는데 몇 개 뽑아가라 아니면 뭐 귤을 그냥 한 봉지째 주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자기 집을 그려주는 게 너무 고맙다 그래가지고 반찬거리 막 가져다 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래 머물면서 이제 한 곳에서 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여행한다라는 게 또 색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그쵸. 제주가 그 마을들이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유의 시골 풍경들이 있잖아요. 그 돌담도 많고 네네. 또 밭도 있고 귤도 있고 다양한 풍경들이 있어서 그냥 중산감에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가서 일주일 정도는 그냥 마을 주민이 된 것처럼, 우리 파리 가면 파리지행 돼보자 이런 거 그럼요. 하잖아요. 그래서 제주지행이 한번 돼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갑자기 좀 하게 되네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중산간 지역이라고 하면 송당리가 있는데, 네. 송당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토속신앙의 중심지라 그래가지고 송당 본향당이라고 제주도에 그 18,000명의 신을 낳았다는 어머니 신이 네. 송당리에 모셔져 있거든요. 그 동네 자체가 마을도 되게 돌아다니기 예쁘고 요즘에는 카페나 음식점도 많이 생겨서 여행하기도 좋은데 그 근처가 완전 오름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쵸, 중산간의 고즈넉한 마을과 오름 투어를 함께 할 수 있는 마을이어서 송당리가 정말 좋고요. 곶자왈이나 숲을 끼고 있는 중산간 마을들도 참 많은데, 동백동산을 가지고 있는 서늘리라든지 아니면 그 저지 곶자왈이나 저지 오름을 품고 있는 저지리 같은 마을들도 굉장히 여행하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질이나 홍당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중교통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차가 없어도 어느 정도 접근성이 그나마 다른 중산간 지역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요. 홍당, 본향당 저도 좋아하거든요. 아, 예. 거기 2월에 가면은 입구에 동백이 또 핍니다. 2월에 가시는 분들은 동백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김영규 작가님과 신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